안녕하십니까, 김원건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얼마나 멋지게 피었던지, 이런 계절에는 뭉게구름이 저렇게 또 있어야 제맛이죠. 네. 오늘은 우리가 저는 뭉게구름을 보면서 인간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이 고뇌 속에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고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조금 이제 납득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참 영원한 질문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고뇌 속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지금 핀트가 안 맞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세계는 이제 하나인데, 이 세계가 하나인데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이제 항상 두 가지로 이제 본다. 그러면 나도, 이 세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현상에 나가 있고 그리고 본질에 나가 있는데,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대부분은 현상의 나는 알고 사는데 본질의 나를 잘 모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결국에는 현상의 나는 알고, 그러나 본질의 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 이 핀트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이 현상에서 본질로 전환될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지혜와 용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스피리추얼이고 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우리 시대의 대세지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걸 앞당겼죠. 그러면 사회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회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영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현상의 나에서 본질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의 나는 간단하게 말하면 현상의 나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이게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한 축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전환해야 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아주 익숙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하느냐면 영적인 나로, 그러니까 생각을 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하던 데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을 나라고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질은 디지털로 전환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면 인간은 생각에서 영성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고 일종의 이게 영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됐어요?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전환.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상은 뭐냐? 몸과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몸은 몸이고 마음은 감정과 생각. 제가 시간마다 복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꾸 복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상의 나는 무엇인가? 몸과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상이 아니라 나의 본질은 의식이다 이거죠. 근데 의식을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일상적인 용어, 지금 우리한테 나의 본질 그러면 현재 깨어있는 이거거든요. 현재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것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깨어있는 한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본질이고 근데 의식하고 생각은 달라요. 생각, 감정은 달라요. 의식은 생각, 감정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고 의식은 깨어있는 한 항상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의식의 오늘은 이런 말 또 써볼까요? 의식의 필드, 의식의 장 이런 의식의 장 속에 의식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필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의식의 필드예요. 사실은 의식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의 장 속에 인연따라 생각,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은 불생, 불멸이고 감정과 생각은 생멸이다. 생멸은 현상이다. 불생, 불멸은 본질이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시간마다 한번 먼저 일깨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점을 하나 알아야 돼요. 이 현상은 분별되는 세계예요. 현상은 몸 분별되지 않나요? 그죠? 화가 나면 감정이 느껴지죠. 그리고 생각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몸과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과 마음은 이게 현상이라서 문제는 모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은 분별되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분별이 된다 이 말은 이 컵하고 컵 아닌 것이 분별이 된다 이거죠. 컵 아닌 거하고 컵하고 분별이 된다. 이것은 현상의 세계다. 근데 의식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식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의식의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의 장이라고도 오늘 표현했지만 의식 공간 혹은 이걸 마음자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인간의 조건은 여러분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조건은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을 옛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참 인간을 관찰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유정이다. 유정. 이때 정은 한자로는 감정의 정자를 쓰는데 이때 감정의 정자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마음인데 생각과 감정을 대표해서 이 정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조건은 유정이다 할 때 유정은 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정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이거 좀 이해되세요? 저 나무는 괴로울까? 우리만큼은 안 괴롭겠죠. 이 말은 우리만큼 안 괴롭다는 말은 인간은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활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식물은 인간 같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 괴로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마음은 정식이다. 이거 외우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정식. 이거 옛분들이 굉장히 강조한 단어예요. 자기를 알라. 그럼 자기는, 보통의 자기는 정식에 휘둘리는 존재다. 정식에 휘둘리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정이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식이다. 정은 감정, 식은 생각. 그러니까 인간은 괴롭다. 괴로워서 왜 괴로운가? 인간은 유정이기 때문에 괴롭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 알죠? 중생이라는 단어 이꼬르 유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고해를 사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사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조건이 무엇인가? 중생 이꼬르 유정이에요. 마음을 가진 존재. 그럼 마음을 가진 존재는 항상 그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생각,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이게 괴로움을 낳는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땅땅땅은 그러므로 인간은 내면에 몽키 마인드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도 동의하세요? 예. 이 말, 몽키 마인드 그러면 되게 알아듣기 쉽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몽키 같아요. 몽키는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마음은 항상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대 같은 마음, 엿장수 마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몽키 마인드.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최신 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하기 좋아졌는데 마음 공부를 또 과학적인 성과를 또 우리가 응용하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최신 과학에 의하면 우리 두뇌가 좌뇌, 우뇌, 좌반구, 우반구로 합쳐서 두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제 손바닥으로 표현한다면 좌뇌, 우뇌가 합쳐가지고 이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끝에만 이렇게 다 연결돼 뇌량이라고 해서 요 끝에만 연결되고 완전히 좌뇌, 우뇌는 따로 놀아요. 완전히 따로 논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좌뇌와 우뇌를 가진 존재이다. 좌뇌는 생각하는 기능. 좌뇌의 특징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좌뇌는 이 세계를 언어로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다, 뭐 바닥이다, 컵이다, 이게 뭐 탁자다 하는 모든 구분을 좌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하는 용어를 쓴다면 분별이라는 말을 쓰죠. 분별. 이 현상을 분별하는 거. 현상을 분별하는 것은 좌뇌가 하는 특징이에요. 다행히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전돼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이 세계를 분별해서 파악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우뇌는 좌뇌가 분별한다면 우뇌는 항상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뇌는 언어를 쓰고 우뇌는 이 세상을 그림처럼 봐요. 그림처럼 본다는 말은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그림처럼 본다 이 말은 한 장의 종이 안에 저와 뒤에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처럼 본다는 말은 전체를 본다는 거죠. 종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이 좌뇌는 이 현상을 분별해서 사람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바닥이 있고 뒤에 가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좌뇌는
파악하는 반면에 운에는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볼 때 그 하나로 보는 특징이 에너지로 본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을 하는 운에는, 그래서 운에는 시간은 항상 현재밖에 없대요. 이걸 파악하기 때문에. 좌뇌는 항상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건이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살아남은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는 인간이고 사피엔스란 말은 안다는 거거든요. 알미 발달된 인간, 이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말은 좌뇌가 발달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여러 종의 호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다 정복했대요. 다른 인류종을 다 정복하고 말살하고 지구를 정복하는 유일종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되었어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 말은 우리 좌뇌가 엄청 발달한, 우뇌보다도 좌뇌가 발달한 인간,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좌뇌가 발전하면, 좌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여러분, 통으로 파악하는 우뇌보다 세세하게 분별해서 파악을 하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으면 현상을 잘 볼까요? 본질을 잘 볼까요? 현상을 잘 보겠죠. 그러니까 우뇌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좌뇌는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좌뇌가 훨씬 더 발전한 인간 종이다. 그게 우리다는 거예요. 자기 좀 알겠습니까? 자기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는 데는 굉장히 발달한,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생명 종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 종이 분별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별의 힘으로 지금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이런 문명을 건설한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이 우뇌를 무시한 대가는, 분별은 뭡니까, 여러분? 분별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 취하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이 갈등이, 그러니까 인간은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존재예요. 제가 한 번씩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혹은 이렇게 시내를 좀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남자나 여자나 요즘 분들은 왜 그래 화가 나 있어요? 뭔가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스크는 가리고 있지만 이마에다가 저는 보면 사람마다 이마에 뭐라고 쓰는, 특히 젊은 분들은 더한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그렇고 여기다가 나 예민 이렇게 예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약간 본인이 약간 예민한 존재인 거는 그런 것 같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하태평으로 너그러한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대부분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조금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뇌가 발달한 우리들은 현상을 분별하는 데는 정말로 익어 있어서 보자마자 착착착 분별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갈등 구조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읽어보면 인간의 조건은 유정, 마음을 가진 존재, 그리고 마음은 정식, 감정과 생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면에 이 좌뇌,
몽키 마인드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 몽키 마인드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좌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좌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의 천재예요. 우리들의 좌뇌는 언어 기능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된 언어 기능을 멈추질 않아요. 계속 수다를 떨고 있어요. 몽키 마인드가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뭔가 말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괴롭죠? 뭔가가 안에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잖았어. 그나마 교양이 있고 점잖아서 그 수다를 밖으로 안 하고 그냥 안에서만 듣고 말지. 조금만 우리가 나서가 이 자기 컨트롤이 깨지면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막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일어나는 대로 막 말을 해서 그 말은 대부분 불평, 불만 아닙니까? 수다의 내용은 대부분 불평, 불만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대접 받는 사람 아니야. 나는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고, 하여튼 수많은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를 하자. 그러면 마음 치유의 정상은 고통이잖아요. 그럼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탓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인류 진화의 과정 중에 특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이 좌뇌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이 분별하는 언어 구조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언어라는 건 뭐예요? 단어가 전부 분별해야만 단어예요. 컵이 되려면 컵과 컵 아닌 것을 분별을 해야 컵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분별해내는, 그렇게 해서 밖에 자연이 없어도 머릿속에는 가상자연, 언어의 세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밖에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어서 그 수다가 우리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침묵 속에 있기가 어렵지요, 그죠? 아무리 고요한 곳에 가서 앉아도 몇 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빚이 떠오른다든지 가만두질 않지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그런 조건 속에 지금 있어서 좌뇌는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우뇌는 전체를 파악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우뇌의 기능은 떨어진다. 좌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깨어서 수다에 속지 말고 내가 의식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좌뇌를 굴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궁금하지 않나요? 호모 사피엔스는 좌뇌는 발달하고 우뇌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는데 어떻게 이 균형을 잡느냐? 어떻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 이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것은 깨어서 수다에 속지 말고 스스로가 의식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다시 지금 여러분은 제 말에 집중하시느라고 머릿속에 수다가 잠시 작동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또 수다가 또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모든 현생 인류는 그렇게 지금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다 이거죠. 이것이 번뇌예요. 자네가 자동적으로 제잘 그리고 있는 이것이 번뇌다 이거예요. 그럼 이 번뇌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수다에
속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이 고통과 호모사피엔스의 이 고통의 어떤 기능적으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그 의식의 힘으로 이 생각의 힘을 조복받는 거, 항복받는 거. 이것이 지금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일단 육체적으로는 이게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고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은 좌뇌가 비정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이게 발달되어 있는 존재다. 생각이 많은 존재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다. 머릿속에는 수다쟁이, 몽키 마인드가 제잘거리는 거, 그 번뇌가 돌아가고 있다. 그게 고통이다. 어떻게 잡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몸이 나입니까?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질문. 몸이 나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나입니까? 이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용어로 제가 쓰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게 의식이죠. 아니 뭐가 있겠어요. 의식이죠. 그냥 의식이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몸이 나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의식이 나입니까? 의식이 나잖아요. 몸은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의식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합니까 이게? 모양이 없어서 얘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다. 그 의식이 깨어나면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의식은 빛이고 생각은 어둠이라고. 그래서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진다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의식이 깨어나면 내가 의식이다. 이렇게 의식이 딱 깨어나서 의식이 성성해지면 성성하다는 표현을 쓰네요. 신방변에 별성자를 써서 성성하다. 의식이 이 의식 심자고 별성자니까 별처럼 빛난다. 의식이 별처럼 빛나면 이 빛에 의해서 생각은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 유정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그냥 살면 이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가 없다. 해탈하려면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의 빛 속에서 모든 생각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가장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잠시 고통을 잊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진통제를 먹고 잠시 고통을 잊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잠시 해외여행 가고 잠시 골프 치고 뭐 이러면 잠시 잊어요. 그거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로는 더 큰 고통이 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통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깨어서 이 빛의 힘으로 그 생각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 불만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자, 다음에 그래서 계속 만약에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게 있다면 딱 줄이면 이 말로 요약이 돼요. 이분법으로 작동하는 좌뇌 활동은 줄이고 불이법은 둘이 아닌 불이법으로 작동하는 우뇌 활동을 늘리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은 하나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 이 세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좌뇌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걸 파악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좌뇌는 분별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상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좌뇌. 근데 우뇌는 이 세계를 전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실감 나시게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 의과 출신의 뇌과학자로서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 있는데 이분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뇌과학자인데 이분이 37살 때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좌뇌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그 터진 피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좌뇌 활동이 정지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뇌출혈이 일어났고 자기 좌뇌가 정지되어 가고 있다는 걸 기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알고 있어서 여기서 찌르는 듯 통증이 있고 왼쪽 눈 뒤에서 통증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전문가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 실제로 뇌출혈을 당해본 뇌과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하자는 생각을 얼핏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놀라운 게요. 좌뇌가 점점 마비되니까 언어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어가 다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이제 아침 7시에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이 점점 뇌출혈이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려워도 벽을 짚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책상을 짚어요. 책상을 짚으면 좌뇌는 제 손이 책상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게 보이겠죠.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보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다가 이 좌뇌에서 뇌출혈이 나가지고 이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작동을 못하니까 좌뇌가 작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내 손이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체가 아니고 경계를 알 수 없는 에너지, 수많은 원자의 집합체. 그러니까 이 원자가 쉴 새 없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이 운해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데 이 책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책상도 수많은 원자가 경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 손도 그래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내 손의 원자와 책상의 원자가 서로 섞여가지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내 나인지가 모르는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다 나인. 좀 이해됩니까? 좌뇌가 작동을 멈추자 자기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어지러워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벽의 입자들과 내 손의 입자가 막 섞여가지고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 벽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온통 모든 것이 다 이 입자들이 에너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떠 있어서 이거 전체가 연결된 하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좌뇌는 분별해서 나라고 이 몸을 오려내서 나라고 이 형태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지만 우뇌는 이것이 전부 다 에너지장이고
이 에너지장과 바닥과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서로 간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연기라고 하잖아요. 운해는 이 세계를 에너지장으로 파악을 해서 한계라는 사실을 그대로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이 세상이 하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네가 작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그 시끄러운 수다쟁이가 입을 딱 머물어 버리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대요. 다시 자네가 작동을 멈추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 우리가 이걸 한자말로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자에 이런 생각 감정이 멸하는 멸, 멸이라는 말 쓰죠. 한자로 고요할 적자와 사라질 멸, 정멸하고 정멸은 번역어인데 어떤 단어의 번역어인가? 인도 말의 니르바나의 번역어가 정멸이에요. 그러면 이 과학자가 재밌어요. 자네가 작동을 멈추고 운해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에너지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이 자네 수다쟁이가 입을 닫으니까 너무너무 고요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아무 문제가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다 흐르고 있는 세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것을 아마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입에서 나는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분별로 보면 현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좌뇌로 보면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 이 현상밖에 못 본다. 우리가 운해를 깨워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달을 시켜가지고 운해가 발달해서 보면 운해로 보면 이 세계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수다와 고통이 다 사라져서 적멸, 수다는 고요하고 그리고 이 고통은 사라져서 고요하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런 체험 이후에 이제 수술 받고 그리고 언어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한 8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뇌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 같았대요. 기능이 다 상실해가지고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8년 걸려서 재활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기 싫더래요. 이 복잡한 수다꾼의 이 세계로 돌아가기가 싫고 너무나 열반의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해서 돌아가기 싫은데 자기가 돌아왔대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 알리려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좌뇌가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끊임없는 언어작용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수다가 끊임없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좌뇌가 멈추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우리만 있을 때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로 연결된 정말 반짝이는 세계, 투명하게 반짝이는 그런 세계, 그게 열반의 세계였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나온 거예요. 동양식으로 하면 보살이죠. 그죠? 자기 사고를 통해서 이 진실을 한번 세상에 알린 거죠. 들을만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몸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좌뇌를 가지고 이 문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명 체계가 좌뇌의 문명 체계예요. 이해되세요? 이 문명 체계가 좌뇌로 만들어 놓은 문명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이 사회가 고통의 제조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회가 고통의 제조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걸려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이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나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좌뇌가 발달한 인간으로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극복 못하고 살다가 가겠구나. 이건 아주 자명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공부 인연을 만나서 지금 내가 좌뇌가 발달했구나. 그러면 이분법으로 작동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이게 지금 익숙해 있구나. 이분법은 뭐예요? 좋다 나쁘다 나누는 거예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뒤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이거죠. 첫 단추는 이미 잘못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잡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치적으로는 좌뇌 활동은 줄이고 불이법, 둘러보지 않는 이 세계를 둘러보지 않는 전체로 하나로 보는 이 우리의 우뇌를 활성화시키자. 이걸 발달시키자. 이게 지금 메시지라는 거죠. 네.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무문간이라는 책이 있죠. 공안을 모아놓은 책, 무문간 12칙에 각찰이 나와요. 각찰이란 단어도 외우세요. 각, 깨어서, 찰, 살핀다. 깨어서 살핀다. 나의 좌뇌가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을 깨어서 살펴서 걔는 줄이고 좌뇌 활동은 줄이고 우뇌 활동을 깨우자. 자, 서암사은이라고 하는 9세기 시대입니다. 이분이 암두 전활의 제자거든요. 암두는 또 덕산의 제자고.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선이 막 꽃필 때 그때 분이에요. 서암사은 화상은 매일 스스로 여러분 주인공은 우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좌뇌는 에고, 좌뇌는 몽키 마인드, 우뇌는 불성, 영성, 주인공. 이해되세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암사은 화상은 매일 스스로 주인공아, 우뇌야 부르고는 예 하고 대답했다. 자기가 스스로 우뇌야, 주인공아, 예, 또 정신 차려라. 우뇌가 항상 좌뇌한테 지금 우리는 유전적으로 좌뇌가 발달하고 우뇌는 이렇게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훗날 남에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렸는데 다음 날 까딱하면 속는다. 뭐에 속는가? 좌뇌에. 좌뇌의 특징이 뭐냐? 정식이라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과 생각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이게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훗날 남에게 속지 말라. 예, 이렇게 했다는 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좌뇌는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어서 활동을 줄이고 우뇌는 너무나 또 이게 잠자고 있어서 깨워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했는가? 옛 사람들은 서암사은 화상은 매일 스스로 주인공아 부르고는 예 하고 대답했다. 또 정신 차려라. 예. 훗날 남에게 속지 말라.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내가 지금 좌뇌는 발달하고 우뇌는 발달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좌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몽키 마인드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려면 운해인 영성을 깨워서, 영성을 깨우는 방법은 영성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아, 예, 정신 차려라. 예, 훗날 남에게 속지 말라. 예,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좌뇌와 우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좌뇌는 분별하고, 모든 걸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고통을 일으키는 이 좌뇌는 고통을 일으킨다. 우뇌는 전체를 보고 이게 한 덩어리인 세계, 그리고 한 덩어리가 나라는 거.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식이 나거든요. 의식은 이 전체가 다 의식이에요. 의식 속이에요. 그래서 좌뇌의 분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좌뇌가 스톱한다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 못하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말 못하지요. 말 못하면 이 세계가 나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다 나가 된다 이거예요. 컵이 아니라 나가 된다. 이게 좌뇌에 속지 말자. 그러면 우뇌가 깨어서 살자. 이게 지금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